결혼은 4년 전에 회사에서 만난 남편과 했고 둘 다 컴퓨터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지 양쪽 모두 말주변이 없어서 처음엔 만나서 대화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답답하긴 해도 자꾸 듣다 보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신중한 성격처럼 보이기도 해서 나중에 제가 이직하고 나서도 연락이 이어지다가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다른 건 다 평범했는데 상견례 마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때 처음 신혼집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저보고 생각해둔 신혼집이 있냐고 하시더니 서울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 무턱대고 좋아하기도 그렇고 어떤 집이니 전혀 모르니 애매하긴 했죠.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보면 볼수록 더 심란해지더라고요. 서울이긴 한데 외곽에 걸쳐 있어서 거리도 애매하긴 했고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들어가 지내려면 내부 수리는 반드시 해야 했어요. 24평이라 엄청 좁거나 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내키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시댁이 옮기기 전에 지냈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결혼 자금으로 보태줄 돈은 없고 집이 하나 있으니 저걸 가져다가 쓰라고 대신 명의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집 팔아서 돈으로 주셨으면 하고 내심 바랬지만 시아버님이 엄청나게 반대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신우는 결혼할 때 어찌했냐고 얼마나 도와주셨냐고 물어봤어요. 차이가 크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죠. 신우가 결혼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네요. 신혼집으로 그 집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신우가 싫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돈으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조금 넘게 가져가는 바람에 모아놓으셨던 돈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집 안 받고 자력으로 구해보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 언니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자가로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지 않겠냐며 어찌되었든 그래도 서울인데 그 정도로 낡았으면 언젠간 재개발도 할 거고 그냥 그 집 받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이셨어요. 그렇게 결국 그 집을 받았습니다. 당시 4년 전 그 집이 4억 초반 정도 했었는데 그 절반 정도를 친정에서 해주셨죠. 내부 수리며 가구며 예단비 2천까지 포함해서요. 집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돌렸고요.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저는 절반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수리를 해서 그런지 겉은 좀 낡아 보여도 집 안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것만 빼고는 방도 3개라 아이 키우기도 괜찮았고요. 살아보니 교통이 좀 불편한 것 빼고는 주변도 깨끗하고 조용하기도 해서 지낼수록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도 내 집이라 생각하니까 정도 더 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엔 깔끔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청소도 자주 하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넓게 쓸까, 이쁘게 꾸밀까 하면서 제 모든 관심사도 그쪽으로 바뀌었는데 남들이 보면 낡은 집이라 하겠지만 나름 애지중지하며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계획도 세워서 남편과 준비하고 있었고요. 다른 부부들처럼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좀 보자고 하길래 이상했습니다. 엄청 급한 일 아니고서는 퇴근하면서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하는데 회사 앞까지 나와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신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친정에 왔는데 아버님과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친정집에서도 나와버렸다면서 며칠만 우리 집에 있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저보고 잠시만 이해해달라고 자기도 너무 갑작스럽다고 하길래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싫다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죠. 거기다가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니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보니 신우가 와 있었고요. 오자마자 저보고 미안하다고 지낼 꼬만 구해지면 바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집을 참 이쁘게 꾸며놨다며 예전에 살던 그 집이 아닌 줄 알았다고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바뀐 것 같다면서 깜짝깜짝 놀라며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벽지도 만져보고 심지어 화장실 바닥도 만져보더군요. 그러면서 수리하기 전 예전 집이랑 비교하면서 저희 남편 보고 어릴 때 여기 문턱에 걸려 머리를 다쳤다느니 예전에 신우가 쓰던 침대가 어디에 있었다느니 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네요. 그래도 티를 내진 않았죠. 며칠만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2주가 지나도 변하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신우가 집에 있으니 시어머님이 자주 찾아오셨고요. 신우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오셨는데 신우랑 똑같았어요. 저희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시면서 예전 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짜증이 쌓이기 시작했죠. 거의 폭발 직전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안 살림 하나하나 평가받는 듯 했고 어머님이 오셔서 냉장고도 막 열어보시고 반찬이 왜 이렇게 없냐 둘이서 모래 먹고 지내냐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신우 언제 나가냐고 게다가 어머님은 왜 매일 오시냐면서 중간에서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폭발 직전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어머님은 안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발길을 끊으시자마자 신우가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가서 뭐라고 했죠. 제가 보는 앞에서도 하고 화도 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신우는 시어머님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종이 호랑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어찌나 질긴지 종이가 아니던데요. 이럴 거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남편도 중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친정 동네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 밖에 다니기 불편하고 눈치 보여 싫다고 신우는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 받을 때까지만 지내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이혼 소송이 말이 쉽지 그게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물어보니 한번 길어지기 시작하면 1년 넘기는 건 일도 아니라던데 만약 신우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워서 뭔가 확실한 잘못을 했으면 모를까 성격상 서로 안 맞아 갈라서는 것 같은데 쉽게 정리될 것 같진 않았어요. 당연히 제 입에서도 좋은 소리 나올 수 없었죠.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다 되어가지 않냐고 언제 나가냐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있었을 텐데 아주 당당하게 어차피 방도 하나 비었잖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 쓰라고 비워둔 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는 저보고 듣자 하니까 정도를 모른다면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어차피 집의 절반은 우리 건데 내가 집을 절반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방 한 칸 쓰는데 그게 뭐 어떠냐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부부집인데 절반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지금 이 집값이 얼마까지 오른 줄 아냐고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하긴 했냐며 저에게 막 따져 묻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더니 아주 거저먹었다면서 시댁의향에 매일 절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뿐인 신우가 그것도 사정이 힘들어서 좀 지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나 구박하고 저보고 못돼 먹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신우의 말에 그날 밤은 넋이 빠진 게 아니라 거의 털려서 밤새도록 멍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채를 붙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갈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야 수백 번도 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다음날 퇴근해서 돌아오니 신혼집 거실에 못 보던 매트가 깔려있는 겁니다. 테이블까지 치워버리고 놀이방처럼 알록달록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아이 장난감도 이곳저곳에 널려있고 예전보다 더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자기 집처럼 저러고 있는데 숨이 턱 막혀서 보자마자 전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맨정신에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듯해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예전 일들이 다 후회스럽고 그렇게 결국 회사 언니에게 전화까지 했어요. 나 지금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나 좀 데리러 올 수 없냐고 했죠. 얼마 뒤 언니가 도착하고 저보고 무슨 일이냐며 심각하게 묻길래 그날 처음으로 저희 집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2년 전연하면서 제 평생 욕도 제일 많이 해봤고요. 언니는 제 이야기를 쭉 듣더니 원래 시자들이야 늘 문제긴 한데 그건 조선 역사 내내 이어져 내려온 거고 지금 상황에선 다른 것보다 집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집안 꾸미며 정이 들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정 붙이고 아끼면 나중에 족쇄가 된다며 끊어버릴 땐 냉정하게 끊어야 속이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집이 다른 집도 아니고 시댁 가족들이 살던 곳이면 거기서 집사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확 팔아버리라면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상식이란 것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지 자기 혼자 상식적으로 살아봐야 나중에 호구 소리만 듣는다며 나중에 신우가 그 근처에 유치원이라도 넣으면 그때는 어쩔 거냐고 하는데 거실에 깔린 매트가 떠오르면서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겁니다. 집이야 서울 천지에 널린 곳이 아파트인데 수십억짜리도 아니고 뭐하러 매달리나 싶고 회사 언니 말이 다 맞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거실에 깔린 매트는 그대로였고요. 남편이 거기서 조카랑 놀아주고 있길래 제 결심이 더 확고해지더군요. 다음날 퇴근해서 오니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거실에서 손주랑 놀고 계시길래 인사드리며 식사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역시나 안 드시고 저를 기다리신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나가서 드시자고 제가 사드린다며 싹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곧장 오라고 연락해놓은 터라 보리밥집에 가서 사드렸죠.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연락받으러 나가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뭐 그리 바쁘냐고 한 소리 하셨지만 웃고 넘겼어요. 어차피 그날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파트 입구부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길래 신우가 뒤에서 무슨 일 생겼냐며 흘끔흘끔 봤지만 저는 속으로 엄청 기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손님이었거든요. 제가 회사 언니랑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부동산에 갔었는데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집이면 인기가 많았을 때라 집을 파는 게 맞냐고 이거 내놓으면 금방 나가는데 옮길 곳은 구했냐며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옮길지 둘이 옮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뭐 정 안 되면 원룸에서라도 지내자는 심정으로 대차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온 사람이 20명이 넘게 몰렸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집을 이쁘게 잘 꾸며놔 그런지 서로 사겠다고 할 정도라 집주인을 만나겠다며 아파트 앞에 모여있던 거였어요. 그러니 저를 보자마자 당장 계약하자고 사람들이 난리였고요. 신우가 그 모습을 보자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데 뭐 문제될 거 있냐고. 서류상에 신우 이름은 없지 않냐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에게 어쩜 그럴 수 있냐며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집을 팔던가 해야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사전에 신우 온다고 이야기 저에게 하신 적 있냐고. 저도 갑작스럽게 방 뺏기고 거실 뺏기고 그렇게 참아왔다고 했습니다. 구석에서 남편은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절반은 당신 몫이니까 누나랑 조카 걱정이 되면 이거 팔아서 절반 줄 테니 그때 이혼 서류랑 다 함께 작성하자고. 그 전까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시아버님도 저에게 팔지 말라고 자꾸 연락하시길래 그렇게 아까우면 아버님이 계약하시라고 했죠. 그러자 저에게 막 호통을 치시는데 남편도 그동안 참긴 많이 참았는지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아버님께 대들며 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 신혼집 가지고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도 진절머리가 난다며 남편이 소리치는데 제 남편이 많이 느리긴 느려도요. 방향은 옳게 잡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 계약은 제가 진행했고 부동산에 내놓은 지 3일 만에 팔아버렸고요. 보름 만에 짐 정리해서 싹 비워버렸습니다. 신우 짐은 끝까지 안 치우고 징글맞게 버티길래 버텨봐야 뭐예요. 집주인 들어오면 당장에 버려버릴 텐데. 그래서 저도 인형 하나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와서 어머님과 정리해 가더군요. 신혼집은 급하게 옮기느라 월세로 일단 구해서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월세로 왜 갔냐 손에다 말이 많았지만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팔길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는 신우가 제 뒤에서 자기 덕분에 비싸게 잘 팔고 나왔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던데 그러던지 말던지 앞으로 볼 사람도 아니니 그냥 무시하며 삽니다. 남편도 그때 아파트 팔면서 아버님과 크게 싸운 뒤론 시댁 이야기는 아예 꺼내질 않아서 갈 일도 없고 그때 회사 언니 덕분에 참지 않고 터뜨려서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체면 차리고 혼자 상식적으로 살아봐야 나중에 호구 소리만 듣는다고. 결혼 초반엔 제가 딱 그랬으니까요. 혹시 다른 분들도 결혼 초반에 문제가 있다면 더 빗나가기 전에 뒤집던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욕 한 번 먹으면 어때요? 하는 사람이 문제지 듣는 사람이 뭐가 문제겠나요? 속병 나서 건강 잃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모든 분들도 속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